수업시간에 뜨거운 시대의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한찬의 시대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2016년도 벌써 반이 넘어가네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87년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하루만이라도 담배에 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고 흡연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의도에 의해서 정해진 날이라고 합니다. 금연 정말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일이겠죠? 오늘을 계기로,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금연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대광장 시작하기 전에 우선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C자형과 S자형, 잠시 예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진에서 나타난 젠더, 즉 남녀의 지위 문제입니다. 그날의 수업 내용은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사진과 결혼식 사진들을 조사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대개 몸을 C자형으로 구부려 힘을 과시하는 자세를 취했고, 여성은 몸을 S자형으로 해서 남성에게 의지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이 섹시하게 보인다는 S자형 몸매. 여기에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피지배 구조가 무의식 중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성은 지배하고 보호하고 여성은 복종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이 마치 본능처럼 이렇게 한 장의 사진 속에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담론은 색색의 메모지와 추모 물결로 술렁이는 강남역 10번 출구, 그곳에서 분출됩니다. 정신분열증, 즉 조현증이 있다는 가해자와 까닭없는 죽임을 당한 23세 젊음, 성별이 다른 서로를 향한 증오로 넘실대는 그 많은 단어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 밑바닥에 놓인 것은 젊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빈곤과 그 빈곤한 기회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될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를 분노들입니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각자 입에 올리지만 않았을 뿐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성이라면 공이 경험했을 기억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물 터지듯 밀려나온 것은 아니었을까. 겨우 이 정도입니다. 언론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복잡한 마음들을 기성세대가 몇 줄의 칼럼과 기사로 분석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기껏해야 여성 혐오 현상을 비판하고 조현증 환자를 격리시키라 요구하고 조악한 화장실을 고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강남역 10번 출구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명쾌하게 답을 내놓기에는 기성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C자형과 S자형의 오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치마 대신 본격적으로 바지를 입기 시작했던 것이 벌써 7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였는데도 말입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얼마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아이들을 초청해 읽어준 그림책의 제목입니다.
작가 모리스 샌닥의 이 작품은 지난 1963년 미국에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엄마에게 혼난 아이의 감정이 기존 동화의 문법과는 다르게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아이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해냈다 하여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작품이 되었지요. 저녁도 굶은 채 방에 갇힌 아이 맥스는 상상 속 일탈을 꿈꿉니다. 배를 타고 출렁이는 바다를 지나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가게 되죠. 맥스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서운 발톱을 가진 괴물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동화는 동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세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혹동화라 불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때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잔혹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그는 필리핀의 트럼프라 불리는 막말의 정치인입니다. 그 막말의 원조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화된 미국은 물론 브라질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재를 미화하고 이민자를 공격하고 극우를 앞세운 정당과 정치인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렇게만 보면 이미 상당 부분에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과 이민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 인터넷과 SNS에선 서로에 대한 비아냥과 욕설이 폭주합니다. 거리에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이 단돈 2만 원에 자신의 존재감을 폭력적 방법으로 표출하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화가 난 마음에 괴물 나라로 떠난 아이는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같이 살자. 으름장을 놓는 괴물들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출렁이는 바다를 지나서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따뜻한 저녁 식사. 그러나 실제 세상이 잔혹동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동화적 결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 괴물들의 나라로 건너간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결말은 그저 따뜻한 저녁 식사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19만 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까? 울지마, 달라질 건 없어. 울지마,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래. 너는 바뀌지 않을 글자를 보면서 다시 써볼까 상상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생각한다. 울지마, 어쩔 수 없다고. 울지마, 네가 잠자고 있었으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고 살면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래. 그래도 세상 한가운데 어차피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면 눈 뜨고 잘 듣고 목소리를 내보면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그리고는 천천히 살아가는 거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이 글은 옥상 달빛의 희한한 시대의 가사입니다. 학업, 취업, 연애 모두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 가사처럼 다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요? 한철의 시대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